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2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예. 바빴어요? 예. 네. 뭐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네. 수원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이 있었을 때 이영주 기자를 만났다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소리 듣고 알았다고. 팟캐스트 애독자인데.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목소리만 듣고 저 사람 이영주였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그분 도교육청에서 뵀었죠. 교육청인가요? 네네네. 예. 목소리보다 더 어리다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저는 목소리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목소리보다 외모가 이제 더 어리다, 이 얘기죠. 좋은 칭찬하셨네. 아닌 것 같았는데요. 그래요? 대표님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하신 겁니까? 그래도 이 팟캐스트를 듣고선 이영주 네. 수원까지 가서 알아봤다는 게 참. 네. 이거 대단하네요, 팟캐스트의 위력이. 그렇죠. 예. 대표님 정말 영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예. 그 대표님께서 이제 진짜뉴스 시작하실 당시에는 진짜뉴스라는 그런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별로 없었는데 네네.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이 지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짜 뉴스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네네. 뉴스. 그 당시에는 키워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네. 제가 좀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인정합니다. 네. 그런 인정은 좀 미리,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표님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전 몸무게 많이 나가서 산에 잘 못 가요. 가고 싶은데. 등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요게 좀 언짢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등산이 이제 산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들이 네네.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그게 이제 논란이 많죠. 어떤 분들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기 싫어서, 네. 톨게이트, 게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게이트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아요. 예. 예, 아니면 이제 다른 등산로에서 이렇게 산을 타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네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네, 시작해 소식 주시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목은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 국민권익위 민원 1위로 잡아봤습니다. 네. 네,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따라서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에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찰도 문화재를 보고자 찾아온 관람자를 상대로 당연히 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일반 등산객들에게 사찰에 관련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 문제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의 단초는 1970년 정부가 속리산 탐방객을 상대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하면서 제공이 됐는데요. 1987년 설악산 신흥사를 비롯해서 15개 유명사찰로 통합 징수가 확대됐습니다. 1997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분리 징수를 시도했지만 사찰 측에서 산문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07년에 입장료가 폐지가 됐고요. 이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된 거죠. 예. 네, 또 국민권익위가 최근 국립공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이 절반 이상이고 이 중에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민원이 38.8% 거의 40%가량이 되는데 가장 많아서 관람료 징수나 결제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징수를 할 때 이게 카드가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현금만 받는 거죠. 온리 현금. 얼마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1,800원에서 2,500원, 많은 곳은 1인당 4,000원을 걷기도 한다고 해요. 이야,
그러니까 3인 가족이 가면은 뭐 12,000원, 뭐 4인이면 16,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현금으로만. 생각보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이. 그럼요. 아니,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이게 약간, 뭐랄까요, 산에만 가는데 사찰 입장료를 받는 게, 저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아, 등산 좋아하시죠? 그렇죠. 등산 예. 좋아하죠. 그래서 갔더니,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절에서. 그래서 냈죠. 나 약간 시민이기 예. 때문에 냈습니다. 예. 완강히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이게, 그러니까 좀 깊게 들어가 보면은 대표님께서 짚으신 것처럼 현금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게 투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주민들이나 뭐 등산객들, 시민들 뭐 다들 그 문화재 관람료 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예. 보면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인근에 이제 동두천시에서도 소요산을 가다 보면 그렇습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사찰 앞을 지나가면서. 거기도 사찰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한참 논쟁하고 뭐 이렇게 뭐 많았었지만 결론은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내는 걸로요? 예, 예. 종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걸 갖다가 건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정확해요. 그거를 문화재 관람료 못 내겠다 못 걷게 하면 또 불교계 네. 반발이 또 예상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손 대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표심을 또 의식을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관계자 등에 따르면은 네. 그 매표소를 등산로 입구가 아니라 사찰 입구로 옮기잖아요. 네. 그럼 한 뭐 몇백 미터에서 한 뭐 1km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네. 그러면은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너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안 옮기고 또 그 내역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여연대가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했나요? 참여연대가? 네, 천은사에서 이제 천은사가 좀 유명했는데 네. 부당이득 반환 신고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이게 2013년도인가 요럴 때였는데 1,600원을 돌려받고 네. 네, 입장료 1,600원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위자료 쪽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1인당 10만 원을 이렇게 받는 걸로 네. 네, 결론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거 관련해서는 다른 데 적용이 안 되나요? 다른 전국적으로? 안 됩니다. 아,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다 다음에- 일일이 그걸 소송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판결이 그렇게 받았으면은 네. 행정부에서 그거의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또 약간 코믹한 거는요, 지난달, 그러니까 10월이죠. 10월 27일에 네. 종교 투명성 센터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예.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네.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는 매표소에 직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표소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청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목소리가 거세지면은 이 매표소에서 돈을 안 걷다가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게 좀 조용해지면 또 돈을 받다가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폐지하진 않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걸 폐지를 못하면 네. 정부 당국이 이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 문화재 그 앞을 지나간다는 명목이잖아요. 그 돈 걷는 이유가 그렇죠. 문화재를 지나가는 구경한다는 관람. 그렇죠. 문화재를 구경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앞에는 지나가서 갈 사람들은 구경할 사람은 구경하고 네. 안 내고 그냥 갈 사람들은 바로 직행해서 가라 그래서 옆에다 다른 길을 하나 더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불교계 길을 두 개로 해가지고요? 불교계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길을 내고 안 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또 길을 내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아, 등산로 뭐 이렇게 둘레길처럼 이렇게 다시 옆에다 하나 내주는 건데 그거 뭐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아. 그러면 뭐, 돈 낼 사람들은 선택해서 일로 가고 안 낼 사람 일로 가고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지나가면 돈을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민원이 선택권이 없다는 게 내가 왜 무조건 내야 돼 이런 거죠. 네.
대표님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돈을 그리고 또 그걸 안 낸다고 그래서 네. 안 내고 만약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제 등산로 그 앞에 길을 지나가면서 돈을 걷는데 그걸 안 낸다고 그래서 그걸 또 강제로 막 쫓아와서 너 돈 내 왜 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강제권도 없을 것 같아요. 차철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바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관리하시는 만약에 분이 이거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당신 돈 안 내 못 지나가. 내가 왜 돈 내야 돼? 나 그냥 갈 거야. 아, 그럼 못 지나가니까 나 당신 너 저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잡아놓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그건 없잖아요. 그건 없죠. 단지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간다는 이유로 선의에 의해서 싸우기 싫으니까 뭐 그렇죠. 부딪히기 싫으니까 네. 돈 대니까 낸다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대표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짚으신 게 실제로 좀 나 못 내겠어 막 되게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면 그 나중에 추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태료도 되고.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재 관람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벌금을 뭐 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추징할 수 있는 사찰에서 없잖아요. 뭐 세부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또 불교계의 또 이런 불만이나 마찰을 또 피하기 위해서는 옆에다가 길을 하나 더 내주면 되는 겁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이쪽 지나간 사람 내고 옆에 지나간 사람 내지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안 내고 싶은 사람은 옆으로 가면 되고 내고 싶은 사람은 불교 신자 같은 경우 또 이쪽 가서 내면 되는 거고. 종교단체가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아, 정말 그거마저도 반대한다 그러면 그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죠.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 정부에서 우리 저 국립공원 관리 국가기관인데 여기서 내가 길을 나겠다는데 등산객들 편의해서 옆에다 길 하나 더 나겠다는데 그거를 만든다고 막는다? 문화재 관람료를 못 받는다고? 그럼 그건 정당성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확정된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거, 등산로 입구에서 입장료 징수하는 걸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찰이 본래 갖고 있었던 땅이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근데 그게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사찰이 그때 당시에 땅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 부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유로 해서 입장료를 걷는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징수 폐지 제목으로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약간 요것도 약간 코믹한 게 봄, 가을에 많이 옵니다. 봄, 가을에. 봄, 가을 등산객들 네. 많이 이제. 네, 봄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올라오다가 또 이제 여름에 이렇게 했다가 또 가을에 쭉 올라오고 이런 패턴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예. 네. 계절을 약간 타는 거죠. 그 성수기 같은 거. 예. 뭐 우리 이영주 기자는 어떤 해법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생각을 저는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기발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정말 정답은 매표소로 옮기는 거죠. 사찰 앞으로. 아, 사찰 그게 앞으로. FM 아닌가요? 그렇죠. 방송 아닌가요? 예, 어차피 사찰 가실 분들은 가면 되니까 사찰 앞으로 딱 옮기고 등산로 입구에서 사찰까지는 정말 길면은 한 2km 정도 되고 짧으면 그렇죠. 몇백 m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 국립공원에서 받는 줄 알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찰에다 내는 건지를 모르고. 안타깝지만 있죠. 거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 산은 뭐 받는 산인가 보다 하고 이제 내는. 네, 받는 산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하고 군립까지 해가지고 총 전국에서 64곳의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한 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400에서 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현금만 받다 보니까 대표님이 정확히 짚으신 것처럼 이게 징수가 안 됐잖아요. 투명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사용 내역도 전혀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종교계 내부에서는 이게 뭐 주지승이라고 하나요? 주지스님. 네, 예. 그거를 그 자리를 얻기 위한 싸움에 그러니까 뭐 어떤 투쟁이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돈을 가지고. 하여튼 요즘 뭐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피지 사건도 그렇고. 한이 특이 아니죠. 예, 네. 다 그게 알고 보면 이제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돈과 예, 관련. 그래서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네, 네. 그런 저희가 법- 한 번도 다뤘었죠. 네, 그런 그거는. 법도 이제 네. 예, 돼 있고 그래서 이 문화재 과연 우리 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 사찰, 전통 문화는 굉장히 보존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 당연히 보존하는 거는 정부의 예산으로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이 지나가는 관람료를 받는 거는 네.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거를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했던 해법 아니면 우리 이영주 기자가 했던 뭐 그 매표소를 좀 저리구로 옮기다든가 네.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나 우리 네. 그 주변을 보면 종교라는 이유도 저도 뭐 종교가 있지만 네. 종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관용과 특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예. 네. 어떤 신이든 간에, 무슨 뭐 종교든 간에, 다 그 신 앞에는, 절대자 앞에는 다 평등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랑과 뭐 희생과 봉사, 뭐 온정,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잖아요, 모든 종교가. 네. 자, 그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 종교에 이제 성직자라든가 뭐 종교에 몸담고 이제 그런 종교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전파하거나 전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게 이제 주변 사람들 볼 때 그런 모습이 그 네. 종교를 평가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데 그렇죠. 그 종교의 그 철학이나 그 종교에 당면인 고귀한 그런 사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나쁜 목사가 있으면 아예 기독교는 그렇죠. 저래. 그렇죠. 또 나쁜 스님이 있으면 아예 불교는 네. 저래. 예,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종교계에서 불교계든 기독교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이렇게 사찰의 문화재가 있잖아요. 있는 네네. 경우가 많죠. 뭐 네.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 많으면 그거를 세금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이 사찰에 있는 문화재 관리 비용도. 근데 그렇죠. 사찰 측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으면 그 내역을 다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부터 열까지. 그걸 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보고를 거예요.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한 게 그러면 카드 그 입장료 현재 받는 입장료를 카드로 받는 걸 고려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재정 투명화를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사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참. 이영주 기자가 빨리 해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영주 기자 그 조계종 가서 총무원장을 만나서 담판을 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조계종 그 스님들께서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조계종인가 스님들께서 이렇게 강목 들고 그 뭐죠? 화염병인가 이런 거 터뜨렸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 기억하시죠? 정확한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자비와, 같습니다. 꼭 입으시고 예, 자비와 이런 거를 설파하는 스님들께서 강목을 들다니요, 가비. 어찌 제가 그런 분들 이런 예. 나약한 그 기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예. 가서 예 그런 아이, 큰일 날 소리를 하셨네요. 돈 내라면 내야죠. 예. 저만 그렇다는 겁니다. 저만. 예. 네. 아, 큰일 날 소리네. 이거 스님도 이거 들으시면 이것도 이영주 기자 찾아갑니다. 이거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보는데, 야미야미 답을. 뭐 길 가다가, 누구 막, 뭐 전화하는 목소리 듣고, 저 이영주 다 쫓아가서 이렇게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저는 근데 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아, 진짜요. 불교세요? 네. 종교가? 불교는 아닌데, 저 5대째 천주교라니까요. 근데 아, 불교의 그런 사상이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아, 불교는 안 믿지만 불교를 좋아한다. 야, 좀 이상한 논리네요. 진짜요, 예. 네. 아, 그래, 이거네요. 몸은 천주교인데 영혼은 불교다. 육체는 천주교인데 영혼은 불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 뭐 아름답게 포장하기가 힘드네요. 종교 얘기가 사실 되게 민감해서 맞아요. 다루기가 어려운데, 네. 이렇게 또 이영주 기자 용기 내서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누구나 하나 공개적으로 고양이 방울에 뭐 방울을 한다 아니면 총대를 맨다 그렇죠.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을 때, 그래도 이영주 기자 용기가 있다. 그래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네. 좀 국회의원 목숨을 걸고도 자체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면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짜 뉴스 팟캐스트 오늘까지 하는 걸로. 이게 정치권에서 먼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아무리 뭐 청와대 거기 국민청원 게시판 가서 뭐 동의합니다 이거 글 올리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제도로 또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죠. 종교계에서도 좀 한 발 양보하시고. 그렇죠. 네, 종교가 이제 뭐죠?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들에게 네네. 그런 문화재를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비를 베푸셔야 네. 되는데. 그렇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하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정치인분들 잘 들으세요. 황민호 대표님은 없다고 단정하셨고 예, 저는 제가 없을 없다고 수 그랬습니다. 있다고 그냥 예. 왜 그러시- 저는 이제 왜 그러세요? 용기 있는 정신이 없다고 얘기했고 우리 이영주 기자는 불교계에 무슨 문제를 좀 지적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스님. 불교계 여러분들 이거 불교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불교인이신 경우가 있을 텐데 편집권은 다 황민호 대표님께 있습니다. 저는 저기 100%. 청취자들의 생생한 그런 알 권리를 위해서 편집 없이 다 내보내겠습니다. 예, 하여튼 농담이었고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근데 네, 재미삼아 하는 이게 얘기죠. 누가 이제 종교 얘기를 기독교 얘기든 불교 얘기든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렵죠. 예, 우리나라 이게- 대표적인 종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떠나서 이건 한번 좀 고민해볼 대목 같아요. 이 사회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문화재는 불교계의 유산뿐 아니라 국가 우리 민족의 유산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뭐 관리를 이제 절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고마운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개선되지 좀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영주 기자한테 들어서 오늘 느낀 점이고 뭐 저기 앞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네. 어떻게 될지는 정치인들의 몫이니까 그렇죠. 예, 잘 종교계와 불교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오시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그런 좀 단호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계를 단호하게 대해라. 단호함. 이거네요 결론은. 손님 도와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는 사실은 저기 불교 되게 좋아해요. 우리 저 친한 스님들도 많이 있고. 기독교시잖아요. 예. 네. 종교가 뭐 기독교라 그래서 그럼요. 타 종교나 이런 걸 배척할 필요가 있나요? 맞는 말씀. 어차피 종교는 다 같은 하나예요. 사랑과 뭐 자비와 뭐 이런 거죠. 따뜻함 이런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불교 스님들도 제 아는 스님들도 친한 스님들도 많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가 또 굉장히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크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불교계의 그런 사상이나 정신은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되고 또 우리 민족 유산으로서 뭐 네. 가꿔줘야 된다 네.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포장하셨고요. 네. 포장 전문가가 되네요, 자꾸.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유익한 소식 고맙고요. 오늘 또 매우 핫한 소식으로 저희들 재밌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내용이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편견과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절대 없죠. 예, 객관적으로 저희는 독자들이나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영주 기자의 또 용기에 제가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였고요.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예, 등산 시에 실족 사고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등산하실 때도 뭐 실족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지만 우리 꼭 팟캐스트 들으실 때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클릭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